오늘은 2014년 8월 12일이죠. 12일.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음, 8월 12일이죠. 술을 끊을 수 있게 됐어요.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술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어요. 마실 이유가 없거나 필요가 없을 때 안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끊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각으로 느껴볼 때 술은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면 하지 못하고 마비시키고 그 가상 공간에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술을 안 마신 날은 이렇게 이제 일찍 일어나죠. 4시쯤 일어나면 한두 시간은 공부할 시간이 여유가 만만하죠. 책 읽는 낭독을 통해서 불을 환하게 켜고 앉아서 봄 100일 둘 하나 제로의 관계, 둘의 차원은 물성의 차원입니다. 거기에는 성별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이 상대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합니다. 물성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있을 때와 생각이 없을 때가 서로 다르고,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서로 달라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하나의 차원에서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한결같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음이 있고,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음이 양자에 대한 공통 분모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서로 다름이 없고 한결같음도 없습니다. 영성의 차원이 되어야 한결같음이 없어 물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물성 속에 존재하여 포용당합니다. 제로 차원이 되어야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제로 차원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생로병사 가운데 살면서 생로병사를 초월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번뇌 망상 가운데 살면서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는 물성의 바탕인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성이 물성을 창조하고 운행하기 위하여 나가는 문입니다. 하나가 있어 본질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가 있어 물질로 나올 수 있으니 하나는 영성과 물성을 이어주는 현관문입니다. 본백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문제. 하나에 자기가 서지 못하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됨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보는 자를 현재라고 하면 보이는 자는 과거이거나 미래입니다. 시간적인 분열 현상입니다. 보이는 자가 과거일 때는 보는 자는 바뀌되어 안에 저장된 과거를 보고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보이는 자가 미래일 때는 보는 자는 아니 되어 자기가 투시한 밖을 보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통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하나가 보존되지 못하고 흐트러집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면 보는 자가 시간적으로 앞이 되기도 하고 뒤가 되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안이 되기도 하고 밖이 되기도 합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기 이전에 봄의 차원에서는 시간적인 먼저나 나중, 공간적인 안과 밖이 없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인지라 여여합니다. 분열의 차원에서 합의의 차원으로 가야 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자의행위나 번뇌망상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합니다. 본 113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본래 하나이면서 제로인 영성이 시간적으로도 안과 밖으로 갈리어 흐트러져 영성이 죽습니다. 본래 하나이면서 제로인 영성이 시간적으로 선으로 갈리면 공간적으로도 안과 밖으로 갈리어 흐트러져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물성으로 추락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으나 물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환경 조건의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 자리로 돌아가려면 시간적으로 선으로 벌어지지 않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뭉치고 뭉쳐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는 힘보다 모으는 힘이 커야 뭉쳐집니다. 뭉쳐진 상태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과 밖,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순간을 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안주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연의 자기 봄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 뭉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본 백사 내면의 하늘과 예면의 하늘, 내면의 하늘은 전 우주가 담긴 본질의 하늘이고 예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고 예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외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기상대에서 하는 일이고 내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자기 안에 임재한 하늘을 지금 여기에서 봄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라는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각, 미래 생각으로 내면의 하늘에 구름이 끊임없이 일어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감각이 활짝 열려 구름 한 점 없는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존재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봄으로부터
몸을 자기로 여기던 땅에 속한 물성의 존재가 하늘을 자기로 하는 영성의 존재 하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외면의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외면의 하늘을 내포하지만 외면의 하늘은 내면의 하늘을 내포하지 못합니다. 외면의 하늘은 부분이고 내면의 하늘은 전체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우주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보아야 우주의 하늘을 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보는 자기가 없이 보아야 지금 여기 봄 하나가 되어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봄 배고 누가 장애자인가? 누가 장애자인가? 누가 장애자인가? 장애자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장애자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아도 자기의 정신이 장애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정신의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돔 하나인데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정신이 분열되어 거짓과 환상을 진실로 착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괴롭게 사니 어찌 장애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신의 장애를 고치려면 생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모으고 모아 지금 여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어 하나이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이 없어 하나이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의 장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정신이 돌아옴입니다. 누가 장애자입니까? 내가 장애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생각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안으로 모으고 모아 뭉치고 뭉쳐 하나에 고정시키는 실력. 부동심, 일심을 얻어야 내면의 하늘이 열리고 정신의 장애를 고칩니다. 봄백육 시절이년 둘의 차원에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시절 인연이 도래함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야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합니다. 책을 통하여 성리 연마를 통하여 생각이 갈 때까지 나아가 생각의 한을 다 풀고 난 다음 감각을 발동하여 생각이 잡은 정권을 인수받기 위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본격 돌아봄으로 일단 진입하면 중도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이상 멈추려야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본격 돌아봄에 진입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시절 인연을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자기가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절 인연도 자기가 만듭니다. 일단 발동이 걸리면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음이 멈추지 않아 최종적으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에도 한결같은 하나의 경지를 실감하고 체득한 다음 어느 순간 파고 들어감이 멈추어졌음을 발견하여 당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추구하는 자가 사라지면서 둘이 하나로 됨과 동시에 텅 비어져 고요하고 화한합니다.
물성의 존재가 영성의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물성의 존재가 영성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최후의 전쟁으로 돌입함입니다. 본백칠 지겨움을 넘어서 자네본유 생각이주 생각의 모두에서는 자기 집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 형제 처자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지도 안다고 생각하고 늘상 지나다니던 거리나 가로수 건물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지사입니다. 과거가 지금 여기에 차고 들어와 지금 여기는 밀려납니다. 아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일입니다. 10년 전에도 한 회사에 출근하였고 오늘 또 출근하고 앞으로도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지겨워집니다. 감각적으로 보면 사실은 처음으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유지로 살아가면 생각은 알려진 것이기에 삶은 지겨워져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뭐 좀 신나는 것이 없나? 뭐 좀 맛있는 것이 없나? 하고 지겨움을 잠시라도 달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지겨움을 달래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오락이나 스포츠나 게임 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겨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집이나 가재도구나 거리나 가로수나 건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대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면 지겨움이 없습니다. 나날이 순간순간 처음으로 대하니 새록새록 새로운 뿐으로 생기와 활기가 넘쳐 지겨움을 모릅니다. 운이분유 감각유지가 되면 지금 여기 순간순간마다 처음으로 맞이하고 대하게 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꿈을 깬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처음으로 자연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만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지사로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이미 안다는 생각을 텅 비워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감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감각의 눈으로 대상을 보면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니 순간순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상 보던 산이나 들도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볼 때마다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겨움이 쌓여갑니다. 안다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려면 감각을 발동시켜 안다고 하는 생각 선입관을 비우고 구경하여야 합니다. 구경하는 눈을 뜨면 즐겁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찾아 소송될 필요도 없습니다. 앉은 자리 선자리에서 구경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으므로 별도의 새로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구경하고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일하면서 선놀림을 구경합니다. 여기에서 일과 휴식은 하나가 됩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최초의 행동이 되면 지겨움 따위는 없습니다. 몸 108,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의 상호관계, 보는 자기를 몸이라고 하면 보이는 자기는 마음입니다. 몸, 행동, 몸과 마음, 생각, 마음이 이와 같이 둘로 갈라져 분열되고 어긋나면 생각 다르고 행동이 달라 어긋난 생각이 보이고 몸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가 되면 생각과 행동의 동시대기에서 행동만 보이고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의 상호관계입니다. 보는 자기는 지금 여기로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 과거 아니면 미래로 떨어져 나갑니다. 몸 가는데 마음이 가야 합일이고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분열입니다. 합일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동시되기에서 생각이 없지 않으나 보이지 않고 행동만 보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열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각각이므로 생각도 보이고 행동도 보입니다. 둘이기 때문입니다. 합일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하나이므로 생각은 보이지 않고 행동만 보입니다. 본백구 파괴와 창조의 과정.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과거에 입력된 기억 생각을 남김없이 감각하여 텅 비운 다음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 감각의 범위를 정하면 감각으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자세하게 살펴 발견한 다음 그 발견한 내용을 생각으로 간추리고 정리하여 개념 정리하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정리한 개념 정리 역시 과거에 입력한 기억이므로 감각, 바라봄, 구경, 감각함으로써 깨끗이 주어 텅 비운 다음 생각 업성과 감각 작용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비우고 발견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창조가 지속됩니다. 창조의 과정을 개념 정리하면 기억, 생각을 감각, 봄하여 텅 비운 다음 생각으로 감각의 범위를 정하면 과거를 고개를 돌려 시선이 옮겨지고 감각은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여 관찰한 내용을 생각으로 간추리고 정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순간 파괴가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창조가 이루어지므로 항상 텅 비워지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 파괴의 과정이고 파괴의 과정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조와 파괴는 여기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라는 것도 계산상 생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하나를 감각해보면 궁극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감각의 범위를 정하면 고개를 돌려 시선이 옮겨지고 감각은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여 관찰한 내용을 생각으로 간추리고 정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순간 파괴가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창조가 이루어지므로 항상 텅 비워지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 파괴의 과정이고 파괴의 과정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조와 파괴는 여기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라는 것도 계산상 생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하나를 감각해보면 궁극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면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으니 존재의 바탕입니다. 텅 빔에서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 둘을 하나로 조화 통일시키고 합작시켜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니 파괴와 창조를 아우르는 진정한 삶입니다. 본 110 텅 빔에서의 하나의 역할.
텅빔에서 하나가 자리 잡아야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분열시키지 않고 합일시킴으로써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생성소멸이 끝없이 반복되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텅빔, 영성, 원만, 구적이 존속합니다. 하나란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함입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이 분열되면 상극의 관계가 되어 찢어지는 아픔이 생기고 귀신성과 동물성으로 추락합니다. 하나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 충이 있고 중심이 있고 대중이 있고 지도리가 잡히고 부동하여 상생이 됩니다. 상극에서는 불행하고 상생이라야 행복합니다. 상극에서는 불신하고 상생이라야 믿음이 있습니다. 상극에서는 불편하고 상생이라야 편안합니다. 상극에서는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상생이라야 자유평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운행하는 힘입니다. 하나의 힘을 얻으려면 낮과 밤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에서 하나인 자리를 보고 증득하고 통과하여 텅 비워줘야 합니다. 하나인 자리를 통과하여 텅 비워줘야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조각내지 않고 동시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하여야 행복이 옵니다. 사랑은 일편단심입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일해가 되어 사랑의 인간, 영성의 인간, 만물의 영장 됩시다. 봄 110일 시제진 2년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16시간을 공부하여 평균 2년간을 하여야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하루 얼마나 공부하시는가요? 하루 한두 번 읽어보고 나서 왜 안 되느냐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대도가 성취되겠습니까?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한 권씩은 독파해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3, 4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30회 독을 하려면 하루 한 권씩 읽어하면 270일 9개월이 소요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1년이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공부하여야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서 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동에 대한 동정 이래가 되고 생각에 대한 몽중 이래가 되어서 시절 인연을 맞이하여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자나깨나 이리한 하나자리를 실감하고 증득하여야 텅 빈 자리에 점을 찍게 됩니다. 시절 인연은 자기가 만듭니다. 책 읽기 9권을 30회도 가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대도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회전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니 봄 110이 본격 돌아봄 과정.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는 감각이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줄기차게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평상시에 몸 돌아봄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감각하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줄 감각하여 동정이려가 되어야 마음 돌아봄을 통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난 줄 아는 몽중이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전히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원심력 생각이 구심력 감각보다 힘이 강하므로 동정이래 몽중이래가 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저지하려고 해도 바로 튕겨져 나오므로 정면으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밀려납니다. 그러니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동정이래 몽중이래가 된 다음이라야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파워에 정면으로 부딪혀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밀어붙이는 힘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은 별별 수단을 다하여 갖가지 생각을 동원하여 감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파고 들어가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삼라만상을 다 포용한 가운데 고요하고 환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에도 한결같은 하나의 경지인 숙면이래가 됩니다. 숙면이래의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이면서 제로인 도리를 깨달아야 두 번 다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대중을 잡아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을 조각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하나로 부리고 쓰는 누리의 주인이 됩니다. 본 113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되면 생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감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으로 제각각인 두루 상태에서는 서로 대질리는 상극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구심력인 감각이 원심력인 생각을 이기면 하나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원운동으로 바꾸어집니다. 원운동에서는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되어 무시무정으로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돌고 돌아도 돈바가 없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당겨주고 밀어주고만 앞서거나 뒤선 바가 없고 당겨주거나 밀어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진정한 일치 단결이며 진정한 협조이며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가는 힘 원심력과 들어오는 힘 구심력 상반된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대립 갈등 투쟁의 상극의 관계는 자유평화 행복의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우주는 크고 작은 무수한 원운동으로 돌아갑니다. 본 114 하나의 힘을 얻은 사람은 물성을 극복하고 영성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영성으로 바뀌면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성에 속한지라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이 나가면 싫어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하나를 잡아 한결같음을 증득한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으로 돌아갑니다. 원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않고 나간다고 싫어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사사로운 욕심에 끌리지 않아서 청렴결백합니다.
돈에 대해서 첩첩하지 않고 천명결백하려면 하나의 힘을 얻어 영성으로 진화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힘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보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보면 합니다. 앞으로는 영격이 높아 사사로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진 사람이라야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힘을 얻은 청렴결백한 사람을 지도자로 요구하는 세상이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물성에 머문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115 사랑은 실력이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입니다. 질문자의 물음에 질문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대답하여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4살짜리 아기의 질문에 막히는 것은 엄마와 아기와 소통이 되지 않음입니다. 엄마, 왜 낮이 계속 오고 밤이 계속 와요? 엄마, 왜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엄마, 왜 구름이 가리면 햇님이 안 보여요? 엄마, 팽이가 왜 돌다가 멈춰요? 상대는 4살짜리 아기입니다.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내려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가서 그와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고 실력입니다. 무작정 예뻐하는 것으로만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문답을 통한 소통이 양자 간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기의 질문에 막혀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아기는 점차로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아기와 엄마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엄마가 공부를 하여 하나 자리를 통과하여 텅 비워줘야 아기가 질문한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대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문답의 자유로운 실력을 갖출 때 소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 사랑이 꽃피어납니다. 사랑은 실력이고 실력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엄마가 되어 대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116 현상적으로 하나는 여럿입니다. 소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화는 텅 빈이 없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텅 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텅 비어야 진정한 하나입니다. 둘은 하루중 낮과 밤이요 명과 암이요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하나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명과 암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숙묘 경계입니다. 하나에서 둘이 거느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깨달아야 둘이 거느려지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이자 제로의 상태가 평상심이 되면 삶과 죽음의 식과 무의식, 선과 악, 시와 비, 이익과 손의 고활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117 소아와 대아, 남의 표정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대아입니다. 대아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보아줄 뿐입니다.
도와줌으로써 애고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대하는 애고가 무슨 소리를 내든지 다 들어주고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대해줌으로써 소와는 다음 순간 잠잠해집니다. 자기의 소리를 끝까지 다 도와주고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다 도와주고 들어주기만 하였는데 에고의 부정적인 성향이 제도됩니다. 그러므로 대하는 소화가 나타나 조잘거리는 소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소화를 살려주면 소화는 스스로 만족하여 대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다 들어주네. 그래. 네 말 좀 해봐라. 해봐. 행동의 주체 귀신과 하나, 좌우의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려면 하나가 중심을 잡아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하나가 들어서지 못하면 카르마, 업에 의하여 습관적, 기계적, 무의식적으로 귀신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양쪽을 골고루 쓰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여 치중하여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쳐 몸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주인이 들어서지 못하면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귀신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오른팔과 오른다리만 주로 사용하여 왼쪽과 왼다리가 나약하여 나이가 들면 좌골 신경통이 오거나 중풍이 옵니다. 마음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것은 겉들어 보지도 않아 좁아지고 고루해져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깨닫지 못하여 주인이 들어서지 못한 단계에서는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함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습관과 음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조화와 균형이 깨어집니다. 주인이 들어서면 각성이 있으므로 좌우와 다 통하고 좌우를 거느려 좌우를 균형 믿고 조화롭게 부려 양쪽을 다 살렸습니다.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여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치중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둘이 하나로 합일된 상태에서는 하나가 주인 노릇을 하여 둘 다 거느리고 둘 다 골고루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 병이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건강입니다. 건강하려면 둘을 거느리고 쓰는 하나를 깨달아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귀신성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양쪽과 다 통하고 양쪽을 거느리고 양쪽을 주체적으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부리고 쓸 줄 아는 각성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봄 119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는 양극단으로 갈림입니다. 보수는 진리적으로 보아 늘 변함이 없는 체성짜리 텅 빈 무한의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용자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진보 발전하는 현상계의 모습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체와 용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란 말은 하나가 둘로 갈라진 말입니다. 진리는 보수이면서 진보이고 진보이면서 보수로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란 보수와도 통하고 진보와도 통하여 양쪽으로 거느려 오른쪽을 쓸 때는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쓸 때는 왼손을 쓰고 오른손 왼손을 함께 쓸 때는 함께 씁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생의 관계이지 상극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보수나 진보로 나누지 않고 가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보수이면서 진보이고 진보이면서 보수로 진보와 보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2마리나 생겼네. 파리를 잡아야겠다. 파리 잡기도 되게 힘드네. 일어나기는 싫고, 그치? 생각이 움직여버렸구나. 본 120 정신 차린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는 말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인지를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실천이 가능합니다. 나는 정신이요 정신이 주인이고 몸과 마음은 나의 도구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은 자기의 도구를 잘 거느려야 잘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잘 거느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즉각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즉각 알아차리고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즉각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줄 즉각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림으로 몸의 동물성이나 마음의 규신성으로부터 놓여나 정신의 주체성을 확립함입니다. 빈틈없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어 귀신성과 동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무한하게 텅 비어 천지만물을 수용한 가운데 고요하고 화한합니다. 본 120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줌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어져서 고요하고 화한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 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들이고 보아주고 들어주고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 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도와주고 들어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본 122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이치란 둘이 하나인 이치입니다. 오른팔과 왼팔은 둘이나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감각으로 보면 음과 양이 완연하여 둘이나 몸통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몸 전체를 대라면 얼굴, 목, 팔, 다리는 소이고 손을 대라면 손가락은 소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대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몸을 유라고 하면 마음은 무입니다. 정신에서 보면 몸과 마음, 양과 유화물을 거느려 하나로 존재합니다. 정신에서는 몸과도 통하고 마음과도 통하니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운해의 감각 다르고 좌뇌의 생각 다르나 각성 하나에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동시적이어서 하나입니다. 보수는 바탕이고 채성이고 진보는 운행이고 용이므로 개념적으로는 보수 다르고 진보 다르나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둘은 부분적 개념적으로 볼 때 둘이고 통째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분리해서 보면 서로 달라 적으로 간주하여 다투고 싸우지만 감각으로 통째로 보면 하나인지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돕고 협조하고 보완합니다. 본 123 태극기와 한반도. 태극기는 음양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고 원이 되어 끝없이 음양이 화합하여 상생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밝힌 도면인 동시에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한반도는 38도선으로 잘려 남과 북으로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음이 양을 이기거나 양이 음을 흡수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음과도 소통하고 양과도 소통하는 하나입니다. 음은 음대로 존재하고 양은 양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소통하여 화해하는 가운데 상부상조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고 진리의 구현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남과 북은 헤아리는 생각의 분상에서는 각각이지만 한반도 전체의 입장에서 감각하면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이곳 한반도에서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좌우가 소통하고 합작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하나를 이룰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념의 대립, 종교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 노사의 갈등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이 음양으로 화합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아 진리적인 통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세계로 하나가 전파될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고 한반도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하나가 이룩될 때 전 인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본 114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텅 빈 가운데 하나의 힘이 있어야 무슨 말이든지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들으려면 자기의 주의주장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텅 비워야 합니다. 텅 비우고 들으면 상대방의 말에 대한 진유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를 말하기는 쉬우나 아니오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아닌데도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유함이지 상대를 유함이 아닙니다.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상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통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밝힐 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권한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그 다음에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125 사랑의 완성. 남에게 잘하려고 하다보면 유유법이 되어 형식적이거나 거짓선이 되기 쉽고 생각대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부터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을 대하면서 남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의 내면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남에 대한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알아차려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워져야 텅 빔이 주체가 되어 남에게 잘하려는 생각도 없이 무위법으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어느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할 일도 없고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으므로 판단, 평가, 심판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고 대립, 갈등, 투쟁도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안에 조성된 미움부터 제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은 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유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 진실함이요 자기를 사랑함이고 남을 사랑함입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 전무할 때가 사랑이 발로될 때이고 사랑이 완성될 때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본 126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들으려면 한껏 벌린 가운데 불을 꺼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풍경이 달빛 속에 잠기듯이 하나하나 장단점이 묻혀 달빛 일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을만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편안하게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필요시 불을 켜고 들으면 젖소리가 참새소리인지 제비소리인지 까치소리인지 부엉이 소리인지 뻐꾸기 소리인지 노고지리 소리인지 기러기 소리인지 갈매기 소리인지 닭소리인지 거위소리인지 다 구별이 되면서 장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다 같은 사물이라도 밝기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달빛 속에 보이는 풍경과 햇빛 속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므로 우리는 정신의 광명을 조절하여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달빛 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모양새가 묻혀 달빛 일색이지만 햇빛 속에서는 하나하나 모양새가 두드러져 눈부십니다. 그러므로 명암 조절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127 교학이 완성되어야 수행이 시작된다. 교학의 완성이란 책읽기를 통하여 성리 연마와 개념 정리를 통하여 자기의 병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본주인인 감각을 누르고 정권을 잡고 있으므로 감각이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끼어들거나 간섭함으로써 감각의 지속적인 발동을 차단하고 방해하여 주인이 몸과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짜 주인인 생각이 진짜 주인인 감각을 이기고 억압하여 전도되어
무명 중생이 죄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시켜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 생각이 뜨면 뜨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이 뜨지 않으면 뜨지 않는 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여 감각을 살려낸 다음 낮에 깨어있을 때나 밤에 잠들어 있을 때나 한결같은 감각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자리를 체험하고 하나자리로 텅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가짜에게 빼앗긴 권자를 탈환하여 무명 중생을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신이 가야 자기를 바로잡기 위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직 할 일의 본주인인 감각을 살려내는 이 한 가지 일이 가장 시급하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총동원되어집니다. 교학을 통하여 병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는지에 대한 처방법 수행까지 알고 믿어져야 생활 가운데 참된 수행이 시작되고 참된 수행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통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힘만 얻으면 가짜 주인을 물리치고 진짜 주인이 등극한 것입니다. 생각은 가아이고 감각이 진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학이 완성되지 못하였기에 수행이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수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 128 생각은 가이고 감각이 진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나라고 하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에고의 출현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에고의 시작입니다. 울음소리가 생각을 대신하여 배고파서 젖달라고 할 때도 울고 축축하여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울음소리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말을 배움에 따라 생각이 다양해지고 욕심도 늘어갑니다. 엄마와 한몸일 때는 감각만으로 충분하여 생각이 필요 없으나 엄마와 분리되면서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이 자기의 주인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여 생각을 자기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야 하기에 생명을 부지하는 감각이 발동되지 못하도록 끼어들고 차단하여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로 시간을 분열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대립갈등, 투쟁의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감각으로 진아이고 대아이고 목숨의 주인인 생각은 가아이고 소아인데 아가 주인 노릇을 하여 진아인 감각을 억누르고 교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가아가 주인 노릇을 하므로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생과 사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생명은 영원하므로 생과 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아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삶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합니다. 진아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삶과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힘이 쌍곡선이 되고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자유평화와 행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아가 진아를 누르고 사는 전도된 삶을 진아가 가아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감각인 생각이 생각인 목숨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아인 감각이 주인이 되면 가아인 생각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살렸습니다. 감각은 생명이요 전체성이요 생각은 목숨이요 부분성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진아이고 생각은 가아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목숨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진화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하나의 존재라면 목숨은 일시적인 다수의 존재입니다. 목숨이 죽어 생명으로 탄생하여야 목숨도 제대로 살려집니다. 본 129 몸이 감각이고 진화이다. 몸은 지금 여기입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진화입니다. 몸은 오감이고 감각입니다. 몸의 요구사항은 진실입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몸은 진실입니다. 유욕은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유욕에 생각이 끼어들어 감각이 생각이 감각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몸의 반응입니다. 마음은 몸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몸종이요 도구입니다. 몸은 감각이므로 감각이 주인이고 생각이 종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이 종 노릇을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도를 닦음입니다. 도를 닦으려면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차단하고 간섭하여 생각이 감각을 지배하던 것을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감각이고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이므로 감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을 활짝 펴 번뇌망상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감각을 접어 꼭 필요할 때 생각을 부리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주인이 되어 감각, 몸을 종으로 삼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눌려 몸이 마음의 종이 된 것을 몸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에게 눌려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려면 생각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감각하기만 하면 나머지 오감도 살아납니다. 생각, 마음, 소와 가아, 목숨은 각각 몸, 마음, 태아,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목숨에는 탄생과 죽음이 있지만 생명에는 탄생과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몸, 감각을 천시하고 마음, 생각, 마음을 숭상하는 가르침이었으나 앞으로는 몸을 숭상하고 마음을 몸종으로 부리고 써야 합니다.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말은 마음이 생각이 하는 말이지 몸에서 감각에서 보면 태어난 바가 없고 태어난 바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습니다. 몸이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본 130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몸은 체이고 마음은 용입니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므로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입니다. 주와 종이 둘이 아니므로 주와 종은 하나입니다. 몸은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물성인 동시에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영성입니다. 감각이 주인이 되어 생각이라는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은 물성과 영성을 어우르고 있습니다. 감각인 영성이 생각인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주도하면 물성이 되고 감각이 주도하면 영성이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보는 찰나 물성은 영성이 됩니다. 몸에서 감각의 기능이 없으면 시체이고 감각의 기능이 있으면 생체입니다. 생체라도 생각, 마음이 주인 노릇하면 물성이고 감각이 마음, 생각을 감각하는 순간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으로 나누어지지만 감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성과 물성의 관계는 체와 용,
주와 종으로 하나이나 물성이 영성이 되기도 하고 영성이 물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입니다. 본 131 교화 그 완성 공부란 무엇입니까? 공부는 왜 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태어나고 왜 죽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제도란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무엇입니까? 집중력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교학의 완성 시리즈 1세트 총 9권 1권 늘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증득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아이고 힘이 들어다. 공부하기 되게 힘드네. 어쨌건 간에 오늘 다 읽을 수 있었어요.